그럼 이번 시간에는 3D 모델링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D 모델링을 할 때 사용할 프로그램 이름은요, 팅커캐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3D로 외관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접속하는 방법부터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따라해 봅시다. 자, 먼저 이학스터에서 접속해서 지금 본 영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이학스터에 보시면 자, 이렇게 클릭하여 팅커캐드 접속이라고 선생님이 지금 강좌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임의로 여러분들을 클래스에 이렇게 이름을 등록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칭으로 참여를 클릭을 해주세요. 별칭으로 참여. 자, 그러면 이렇게 별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여기 별칭은요, 본인 이름을 적어 놓으면 돼요. 한글로.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한글로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만약에 등록하지 않은 이름을 그냥 마음대로 쓴다, 가령 교주 이런 식으로 썼다 하면 이렇게 별칭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등록해 놓은 여러분들 이름으로만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교주쌤이죠.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첫 화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새 디자인 작성 버튼을 눌러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새 디자인 작성 눌러주세요. 그리고 잠시 기다려 줍니다. 자, 이런 화면이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가 뭘 만들지 제목을 정해주는 일입니다. 자,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지금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이 파일의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기본 도형 그리기 라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먼저 파일 이름을 정해주는 이유는요,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우리가 겉에서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편의상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디자인을 새롭게 만드실 때는 이렇게 제목 먼저 변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화면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3D를 가지고 3D 모델링을 하는 공간은 바로 이 공간입니다. 모는 종이가 있는 이 공간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회전을 시켰는데 우리가 보는 시점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점을 조절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왼쪽 버튼 아니고 오른쪽 버튼이에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돌려보면, 상하 좌우로 돌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자, 여기 보시면 네모난 주사위 같은 게 보이죠? 네, 요거를 가지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여줘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의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그냥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셔도 되고, 이게 불편한 친구들은 왼쪽에 있는 이 정면도 평면도 요 주사위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확실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 게 조금 더 여러분한테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금 오른쪽에 보면 기본 쉐이프라고 되어 있고, 뭐 문자 및 숫자, 문자, 커넥터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3D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자, 우리는
기본 CF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체 도형 세 가지를 한번 요 메인 스테이지에 갖다 놔 볼게요. 자, 갖다 놓는 방법은, 자, 원하는 도형을 클릭한 후에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확대를 할 때는요, 마우스 휠 있죠? 휠을 앞으로 이렇게 굴리시면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 마우스 휠을 다시 뒤로 이렇게 굴리면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적당히 여러분들이 조절하시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형을 클릭했을 때 이 도형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면요. 자, 솔리드와 구멍이 있어요. 자, 솔리드는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솔리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필라멘트, 다시 말해서 3D 프린터 재료가 채워지는 공간이고요. 구멍이라는 것은 비워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솔리드와 구멍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솔리드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구멍으로 바꾸면 이렇게 투명하게 변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솔리드의 색깔을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단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실제로 3D 프린터를 출력을 할 때 이 색깔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여기 모델에서 조금 이쁘게 우리가, 또는 부위별로 좀 구분을 해서 보고 싶을 때 색깔을 넣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필라멘트 색깔, 3D 프린터의 재료 색깔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반지름부터 볼게요. 반지름. 자, 총 5개의 지금 옵션이 있는데, 물론 도형마다 이 옵션은 조금씩 달라요. 자, 먼저 반지름을 이렇게 올려보면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 모서리가 둥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로 주사위를 만든다고 했을 때 너무 이 모서리가 날카로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반지름을 줘서 이렇게 조금 뭉툭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엔 단계입니다. 자, 단계는 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선생님이 반지름을 어느 정도 주고 난 상태에서, 자, 단계를 낮추니까 이렇게 각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이 단계는 뭐냐면요, 이제 층을 세분화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분화 안 하면 이렇게 각지게 되고, 단계를 매우 높이면 굉장히 부드럽게 되죠. 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각진 것을 원하면 이런 식으로,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적당히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 길이 봅시다. 길이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를 냈을 때는 앞뒤, 다시 말해서 앞뒤의 길이, 그 다음 폭은 좌우의 폭입니다. 자, 이 길이는 여기서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실 수 있지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긴 합니다. 자, 여기에 단위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밀리미터 단위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스냅 하나가, 요 하나가 1mm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20이라고 써놓은 이 길이들은 다 2c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길이, 폭, 높이를 이렇게 여기서도 높여 주실 수 있지만, 그냥 여기 도형에서 바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도형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하얀색 박스들이 뜨는데요. 자, 밑에 있는 요 평면 중에 하나 있는 박스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길이를 수정할 수 있는 네, 텍스트 창이 뜨게 됩니다. 선생님은 3cm, 세로 3cm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높이를 수정할 때는 여기 중앙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선생님은 55cm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의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상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원통 모양을 한번 해볼게요. 원통 모양. 자, 원통 모양 클릭하시고 가지고 옵니다. 자, 원통 모양을 클릭했을 때는요, 아까랑 다르게 직육면체의 어떤 옵션과는 다르게 옵션이 3개만 되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자, 측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면요, 지금 변화가 보이시나요? 네, 측면에 있는, 다시 말해서 옆면의 어떤 세분화가의 레벨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많이 주게 되면 거의 원에 가깝게 둥글게 되고요, 측면 값을 낮게 주면 이렇게 각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벨은 뭐냐면요, 자, 베벨은 이렇게 이런 모서리를 깎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벨을 이렇게 원통형에서 이렇게 주시면 우리 콜라캔이나 이런 음료수 캔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많이 줄수록 이렇게 많이 깎아내고요, 적게 줄수록 덜 깎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모서리를 날카롭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세그먼트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지금 베벨을 준 상태에서 선생님이 세그먼트를 올리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뭉툭해졌죠? 네. 마치 이제 우리 보통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스툴, 의자 같은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네, 이 원통 모양 역시, 원기둥 모양 역시 여기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크기대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높이도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통형 모양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색깔도 바꿔보고 모양도 바꿔보고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구를 한번 해볼게요. 구. 자, 구는 이제 공 모양이죠. 따로 뭐 더 해줄 게 없어요. 단계만 있는데 이 단계를 낮추게 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각진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구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 단계가 최대로 돼 있어야 정말 완벽한 구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크기 조절도 역시 여기서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구라는 거는 공 모양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이 구의 겉면까지의 어떤 반지름이 다 일정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가로가 30이면 세로도 30이어야 되죠. 그리고 높이도 30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찌그러진 공 모양이 됩니다. 찌그러진 공 모양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동그란 공 모양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반지름 길이를, 가로 세로 높이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구 모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라이브를 한번 해볼까요? 자, 스크라이브를 누르시고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이렇게 화면이 평면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자, 미리 보기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입체 도형이 글자로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대로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 주는 게 스크라이블입니다. 네, 그래서 종료를 누르시면
이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들도 같아요. 나머지 도형들도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옵션을 조절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도형들을 한번 위로 이렇게 움직여 볼 거예요. 자, 지금은 도형들이 계속 바닥에 지금 붙어 가지고 가고 있지만, 자, 이 도형들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자, 이 화살표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시면 뜨게 됩니다. 그럼 역시 요 옆에 있는 이 숫자는 뭐냐면, 그렇죠, 바닥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이 지금 직육면체에 이 원통을 올리고 싶다고 한다면, 자, 이 직육면체 높이가 50mm, 5cm이니까 얘도 5cm로 이렇게 띄워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져와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서 잘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좌우 상하에서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너무 삐뚤어져 있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렬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렬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자, 클릭. 자, 여러분들 Shift 키가 있어요. Shift 키 왼쪽에 Z 옆에 있는 널쩍한 키보드가 있어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선택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 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둘 다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요 부분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바로 정렬 하는 버튼입니다. 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알 수 없는 점들이 뜨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에 클릭하면 여기 중심으로 요 두 모델을 가운데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맞춰졌으면 여기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얘도 가운데 맞춰줍니다. 자, 얘는 그냥 우리가 올릴 거니까 세로는 정렬을 해줄 필요가 없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정렬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자, 뒤로 가기. 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것저것 도형을 막 움직여도 보고, 만들어도 보고, 설정도 해보고, 길이도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자, 텍스트는 이제 문자죠. 자, 이렇게 기본 쉐이프에 보시면 문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자를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 가져다 줍니다. 얘들을 좀 치울게요. 자, 보시면 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스크라이브라고 조금 비슷하지만, 스크라이브는 우리가 그린 거를 입체로 만들어줬다면 얘는 이제 글씨를 입체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뭐 우리 이름표나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자, 문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텍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색깔을 바꿔볼게요. 색깔 녹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발명,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면 글자 입체가 완성이 됩니다. 글꼴은 뭐 몇 개 없어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 한글을 지원하는 게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이 위에 걸로 쓰시면 되고요. 영어로 쓰신다 그러면 글꼴을 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높이는요, 이 글자의 높이입니다. 이렇게 올려서 높이를 맞춰주시고요. 베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모서리 있는 부분에 좀 깎아서 두께를 더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글자에서 베벨이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보시면, 자, 자음과 모음들이
다 떨어져 있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따로 분리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베벨을 좀 높게 주시면 이 글자랑 글자 사이가 이렇게 붙어버리죠. 네,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제 하나로 출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따 다음 강좌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밑에 판을 하나 놓고 합쳐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본 도형과 글자들 자유자재로 만들어보고 연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을 이것저것 조합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